こうよりこれもありだけど、はい。こ 일본 영화를 보다 보면 문득 신기하게 느껴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貧乏人のための店だってな、もう全部もらっとくよ。よし。じゃあね。 예를 들어 편의점을 돌면서 폐기 음식을 모으고 다니는 이상한 할머니라거나 お前どうだった？ごめん。 대학에 떨어져서 방황을 하다가 산골 오지마을로 들어가서 볼목을 배우게 된 청년. 俺なんぞを切ったところでお天道様をめちゃくれねおめえが今まで付き合ってうるさい。 사무라이 영화를 좋아해서 직접 사무라이 영화를 만들기에 뛰어든 고등학생들. これアルバイトこれ本当に年齢不問なの？はあ、作ったことあるんですか？ずーっと作ってきたのよ。もう50年も。 50年。 아르바이트로 채용했는데 알고 보니 단팥장인이어서 오히려 사장을 가르치는 의문의 할머니. こんなばっかりは堅いぞ。 이제 막 출소를 해서 갱생을 다짐하며 성질을 죽이느라 애를 쓰는 전직 야쿠자.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결국 세상을 등져버린 히키코모리 등등. 일본 영화에서는 한국 영화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규격 바깥의 삶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넥타이를 메고 회사로 출근하는 그런 평균의 삶에서 한참이나 벗어난 색다르고 독특한 삶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물론 일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 영화에서도 가끔씩은 아주 독특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캐릭터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독특한 캐릭터를 등장시키더라도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독특한 캐릭터들을 영화가 바라보는 방식에서 말이죠. 예전에 리틀 포레스트 비교 영상을 올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늘 양국의 영화는 캐릭터와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일본 영화는 캐릭터가 겪는 시행착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도 딱히 대단한 발전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다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죠. 다시 말해 일본 영화들은 독특한 캐릭터를 사회 규격 안쪽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교정적인 태도를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보다는 그 독특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자체로 인정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죠. 一方向から見たら同じところをぐるぐるに見えてもきっと少しずつは上がってるか下がってるかしてるはず。じゃあ円じゃなくて螺旋だって思った。それが失敗にしろ成功にしろ全く同じ場所ってことはないよね。 어쩌면 일본 특유의 색깔을 가진 청춘 영화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관점의 토양이 일본 사회에 깔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딱히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너는 너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는 바로 그 태도가 청춘 영화를 만드는 데에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에 반해 한국 영화에서 독특한 캐릭터들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처음에는 그 독특함을 웃음 소재로 삼아서 이야기를 진행시키다가도 언젠가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규격 안쪽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무언의 압박 같은 것이 영화 전반에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물들 스스로도 언젠가는 지금의 시행착오를 벗어나 더 나은 삶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압박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이죠. 그러다 보니 한국 영화는 독특한 캐릭터의 시행착오 그 자체에서 만족하지 않고 해당 시행착오 이후에 어떤 길로 나아갔고 또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지를 알려주는 후일담 같은 것을 엔딩 크레딧에 덧붙여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시행착오 이상의 무언가를 달성해내지 못했다면 영화는 해당 캐릭터로 하여금 자신이 실패했다는 자기 비하적인 인식을 갖도록 만들죠. 형이 그때 생각했던 그 장래는 애초에 지났고 지금 우리 그냥 족밥 개쓰레기야 뭐. 물론 일본 영화에서도 루저 캐릭터가 등장해서 씁쓸한 실패에 머무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날 때가 많지만 그것을 불행이라고 느끼는 경향이나 강도는 한국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하게 그려집니다. 오히려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자기가 있을 자리를 찾아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만족하며 사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다는 한국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한가한 그런 태평한 태도를 보이곤 하죠.
그래서 일본 영화에는 그 미묘한 압박감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한국 영화는 그 압박감을 공유하는 인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긴박한 경쟁과 갈등이 이야기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데, 일본 영화는 그보다 캐릭터의 독특함 자체를 소재로 활용하여 소소한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훨씬 더 자주 보입니다. 撮影は続ける。カメラは止めない。 다시 말해 일본 영화 속의 이야기는 갈등과 경쟁이 아니라 캐릭터의 특성 그 자체에서 뽑아져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제가 한일 양국의 영화를 보면서 느껴왔었던 막연한 경향을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반대 사례를 찾아보려고 한다면 한국 영화에서도 주어진 삶을 긍정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태도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요즘의 신진 감독들이 만드는 영화에서는 그런 태도가 훨씬 더 자주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역시나 몇 가지 특수한 발레가 아닌 전체적인 경향성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일본의 문화에는 일본 영화 특유의 그 색채를 지탱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네가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다는 바로 그러한 분위기가 말이죠. 일본 사회에 그러한 분위기가 있으니 당연히 일본인이 만드는 영화에도 그러한 분위기가 반영되는 것일 겁니다. 물론 그러한 분위기는 버블로 인한 오래된 경제 침체와 국민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통치하기 쉽게 내버려 두려는 일본의 사회와 정치 환경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에 반해 자신의 권리를 목소리 높여서 주장하고 지금의 삶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한국인의 그 피곤한 기질은 조그만 분단 국가가 여기까지 빠르게 달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죠. 하지만 요즘 우리들의 주변을 보면 우리가 달려왔던 그 방식의 장점 대신 이제는 단점이 훨씬 더 강하게 부각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전력으로 달려왔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된다는 게 이제는 너무나 명확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의 실제 삶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한국 영화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관객들에게 점차 외면을 받게 된 이유는 매번 똑같이 경찰 검찰 주인공이 범죄 조직을 참교육하는 이야기를 그리거나 우리 사회에서 가치 있다고 인정받는 한정된 직업군의 주인공들만 등장시키느라 매번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그런 한계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한국에서도 좀 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무언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도 조금은 덜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영화 속의 이야기와 현실 속의 이야기가 동시에 성장해 나갈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